마트에서 파스타 소스 한 병을 집어 카트에 넣기까지 우리는 보통 3초도 쓰지 않습니다. 앞면에 빨간 토마토 그림, 이탈리아 국기색, 그리고 정통, 홈메이드 같은 단어 몇 개면 충분하죠. 그런데 바로 그 3초가 이 코너 전체가 노리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병을 뒤집어서 성분표를 읽기 전에 카트에 넣게 만드는 것. 모든 병이 이탈리아를 약속하고 모든 라벨이 햇빛에 익은 토마토와 시골 부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성분 목록을 읽기 시작하면 종종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미리 분명히 해둘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제품들은 전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입니다. 불법이라거나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비교하는 건 딱 하나, 병 앞면이 약속하는 이미지와 그 뒷면 성분표에 실제로 적혀있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제 감상이 아니라 누구나 뒤집어 읽을 수 있는 그 성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합은 제조사와 시기, 그리고 국내 판매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를 참고하되 마지막엔 꼭 여러분 손에 든 그 병의 라벨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오늘 저는 그 성분표를 대신 뒤집어 보겠습니다. 마트 파스타 소스 코너에서 성분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5가지, 그리고 진짜 토마토가 앞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눈여겨볼 5가지를 정리합니다. 앞의 목록은 가장 나은 것부터 아쉬운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자리에는 수십 년째 이 나라 마트에서 가장 익숙한, 사실상 기본값이 된 바로 그 소스가 올라옵니다. 뒤에 나올 5가지는 같은 성분 선택지와 같은 원가 압박, 같은 진열대 경쟁을 두고도 근본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린 제품들이에요. 그 차이는 성분표에 가장 먼저 드러나고 접시 위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분표를 읽는 기준을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4가지가 성분표 앞쪽에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쁜 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앞면이 말하는 진짜 토마토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 있어요. 첫째, 첨가당. 파스타 소스에서 설탕은 잘 익은 토마토가 스스로 낼 단맛이 부족할 때 균형을 맞추려고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기른 토마토를 천천히 졸이면 당이 농축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오는데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뒤에서 단맛을 채워넣게 되죠. 그래서 성분표 앞쪽의 설탕은 토마토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힌트가 되곤 합니다. 먹었을 때 느껴지는 잘 익은 토마토에서는 잘 안 나오는 둥글고 일반적인 단맛도 같은 신호고요. 둘째, 변성전분. 이건 흔히 쓰이는 농우제예요. 좋은 토마토를 오래 끓이면 자연스럽게 걸쭉해지는데 그 시간을 들이는 대신 전분으로 정도를 미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성분이라는 게 아니라 걸쭉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 한 입 먹고 난 뒤 입 천장에 남는 미묘한 전분 코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셋째, 대두유 같은 첨가기름. 성분표에 기름이 앞쪽에 있으면 토마토와 물의 비율만으로는 소스다운 바디감이 옅어서 기름으로 풍부함을 보완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토마토로 무게감을 내는 대신 기름으로 그 느낌을 흉내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물론 제조사의 배합 의도일 수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라벨을 읽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넷째, 천연향료. 법적으로 허용된 성분이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소비자에게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는 감각을 내는 여러 화합물의 조합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표기되지 않죠. 토마토 맛을 내는 게 전부인 제품에 천연향료가 앞쪽에 있다면 토마토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향을 따로 받쳐줬을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첫 번째 목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준은 성분표입니다. 5번째, 프리미엄 수입품처럼 보이도록 공들인 소스, 버톨리 토마토 바질입니다. 버톨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탈리아라는 한 단어 위에 세운 편이에요. 이름, 라벨 디자인, 서체, 그리고 특히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이 제품에서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옆에 놓인 평범한 소스들과 이 병은 다르다고 믿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처럼 쓰입니다. 진짜 이탈리아 방식으로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만든 소스라는 인상을 주죠. 그런데 성분표를 뒤집어 보면 올리브유가 성분 순서상 뒤쪽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요. 성분은 보통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히니까 그 위치는 실제 맛에 대한 기여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맛본다기보다 올리브유가 라벨에 적혀있는 소스에 가깝다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가 앞면 라벨이 흐려놓으려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견성전분이 앞쪽 성분에 표기돼 있다면 이 소스의 걸쭉함이 오래 끓인 토마토가 아니라 정분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맛도 마찬가지예요. 잘 익은 토마토라면 잘 안 나오는 둥글고 일반적인 단맛이 느껴진다면 그건 토마토 베이스가 얇을 때 완성도를 채우려고 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5,000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앞면의 이탈리아 이미지와 뒷면의 성분표가 얼마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쯤 뒤집어 확인해 볼 만한 제품이에요. 어디까지나 라벨 기준으로요. 다음 브랜드는 프리미엄인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정직함이 오히려 판단을 쉽게 해주죠. 네 번째, 가장 저렴하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소스, 델몬트 기본형 파스타 소스입니다. 이 소스는 딱 2,000원대의 포지션이고 여러분을 프리미엄이라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이탈리아 마을 그림도 빌려온 전통도 프리미엄 포지셔닝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한 저가 옵션이에요. 오히려 그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실제로 이 가격대치고 성분표가 짧은 편이고 앞서 말한 변성전분이나 첨가기름, 유화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3배 비싼 소스들보다 성분 구성만 놓고 보면 오히려 단출한 부분이죠. 다만 성분표에 설탕이 있다면 그건 토마토의 자연 단맛이 조금 부족해 균형을 맞춘 것일 수 있다는 신호고요. 향신료가 두루뭉술하게 한 단어로 표기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취향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용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소스가 면에 잘 붙지 않고 버무린 지 얼마 안 돼 그릇바닥으로 가라앉는 편이라는 점이에요. 파스타 소스가 면에 붙어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이건 취향이라기보다 배합의 구조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델몬트는 자기가 무엇인지 솔직한 저가 옵션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제품이 아니라 몇천 원을 더 쓸 여유가 있다면 성분표가 더 단단한 선택지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병에 담겨 나옵니다. 세 번째, 병이 많은 일을 하는 소스, 클래시코 토마토 바질입니다. 클래시코는 5,000원에서 7,000원대, 그리고 유리병에 담겨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리병이 안에 든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뭔가 고전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암시하고 세련된 라벨은 오늘은 좀 신경 썼다는 기분을 주죠. 뚜껑을 열어보면 질감이 아주 매끄러운 편입니다. 토마토 조각이나 자연스러운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규모에 맞춘 균일함이 우선일 때 나오는 인상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울퉁불퉁하고 씨가 있는 토마토의 흔적이 잘 안 남았다는 관찰입니다. 바질은 향으로는 존재하지만 음식 맛에 큰 무게를 싣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성분이 하나 있어요. 클래시코 계열의 성분표에는 토마토와 함께 구연산과 천연 향료가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원래 산미가 있는 재료인데 구연산이 별도로 들어간다면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병 제품의 보존과 산도 조절을 위한 흔하고 정당한 용도. 또 하나는 배합에 쓴 토마토의 산미를 보완했을 가능성. 둘 다 라벨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니 판단은 열어두겠습니다. 다만 천연 향료가 함께 있다면 토마토 맛을 향료로도 받쳐주고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죠. 요점은 이거예요. 유리병이 주는 인상과 성분표가 주는 정보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 이것도 뒤집어 확인해 볼 만합니다. 5개 중 3개를 봤습니다. 남은 2개는 비슷한 값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믿어온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성분표를 잘 안 뒤집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 오랫동안 온 가족이 익숙하게 써온 소스, 라고 트레디셔널입니다. 트레디셔널, 즉 전통이라는 단어는 이 목록에서 가장 야심찬 표현 중 하나예요. 손맛, 시간, 어딘가 진짜 있었던 레시피를 떠올리게 하죠. 실제 성분표를 예로 들면 토마토 퓨레, 물, 대두유, 소금, 설탕, 건조 양파, 구연산, 향신료, 천연 향료 같은 구성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대두유예요. 앞서 말했듯 성분표 앞쪽의 기름은 토마토와 물의 비율만으로는 바디감이 옅어서 보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좋은 토마토로 무게감을 내는 대신 기름으로 없는 풍부함을 채웠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조사의 배합 의도일 수도 있으니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성분표만 놓고 보면 토마토와 물의 기름과 양념으로 풍미와 바디감을 더한 구조에 가깝다고 읽을 수 있어요. 맛의 전개도 참고할 만합니다. 후기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엔 토마토 비슷한 맛이 확 올라오는데 곧 빠지고 중간이나 여운이 길지 않다는 인상이에요. 건조 양파는 신선한 양파 대신이고 첨가당은 단맛 보완의 신호일 수 있고요.
2,000원대라 접근성은 좋지만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은 라벨이 주는 익숙함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구가 오래 살아남은 건 낮은 가격과 어디에나 있는 존재감 덕이 크고 대부분의 매장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죠. 앞면의 전통이라는 인상과 뒷면의 성분 목록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같은 전략을 더 오래, 더 큰 규모로,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스타 소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죠. 첫 번째, 여러분이 직접 장을 보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진열대에 있던 소스, 오뚜기 프레고 트레디셔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프레고가 나쁜 제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린 데는 이유가 있죠. 안정적이고 익숙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존재감은 제품이 특별히 뛰어나서라기보다 제품이 하나의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 잡은 기본값은 밀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리는 프레고를 적극적으로 고른다기보다 서민이 된 이후 내내 시야 한 구석에 같은 자리를 차지해온 물건에 그냥 손을 뻗는 것에 가까워요. 이 자리에 올린 이유는 딱 그거예요.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확인이 덜 되는 소스. 그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이 바꿔야겠다고 강하게 느낄 만큼 튀지도 않는 딱 무난한 맛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맛도 아니고 특별히 인상적인 맛도 아닌 카테고리의 가장 넓은 해석에 가깝죠. 프레고 계열의 성분표에는 토마토 퓨레가 앞에 오고 그 뒤 몇 칸 안에 변성전분, 설탕, 천연향료 같은 성분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성분이라기보다 이 소스의 바디감과 단맛과 향이 어디서 왔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예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단맛이 잘 익은 토마토의 단맛과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면 앞쪽의 첨가당이 그 인상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트륨입니다. 이런 유형의 파스타 소스는 반컵, 그러니까 4큰술 정도 기준으로도 나트륨이 꽤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4큰술이 파스타 한 접시에 한 귀퉁이도 겨우 덮는 양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양은 그보다 몇 배 많죠. 그러니 실제 섭취량을 생각하면 라벨의 나트륨 숫자에 곱하기를 해서 봐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내 판매 버전 라벨에 적힌 값을 꼭 확인해 주세요. 요점은 앞면의 오래된 익숙함과 뒷면의 성분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딱 한번 뒤집어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분표를 기준으로 다시 볼 5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대신 뭘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진짜 토마토가 앞자리에 오는 5가지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특별히 대단하거나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토마토를 쓰고 그 토마토가 충분히 좋지 않을 때 보완하려고 넣는 것들을 덜어냈을 뿐이죠. 성분표가 짧아지는 건 중요한 걸 뺐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넣을 필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스가 제1을 하면 바디감을 위한 정분도, 단맛을 위한 설탕도, 풍부함을 위한 기름도, 깊이를 위한 향료도 덜 필요해지니까요. 추천 5번째, 접근성이 좋은 무난한 옵션, 바릴라입니다. 대형마트 어디서나 구하기 쉽고 특히 프리미엄이나 유기농 라인의 성분표는 앞에 목록보다 짧은 편이에요. 물론 라인에 따라 구성이 다르니 라벨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요점은 진짜 토마토로 가는 첫걸음이 꼭 비싸거나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 늘 지나치던 자리에 이미 더 단순한 성분표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화려한 서사가 없다는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추천 4번째, 성분표가 짧은 이탈리아 토마토, 무티입니다. 무티는 완성된 소스라기보다 좋은 토마토 그 자체에 가까운 제품이 많아요. 크러쉬드 토마토나 파사타 형태로 토마토와 소금 정도로 끝나는 짧은 성분표를 가진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에 마늘과 올리브유만 더하면 몇 분 만에 직접 만든 소스가 되죠. 조금의 수고를 더하는 대신 무엇이 들어갔는지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완제품의 편리함과 재료의 투명함 사이에서 한 걸음만 재료 쪽으로 가보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3번째, 5,000원대가 타협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유기농 무어글렌입니다. 무어글렌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밸리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쓴다고 표기합니다. 지어낸 이탈리아 서사도 만들어낸 할머니도 마을 그림도 없이 이름이 분명한 특정 산지의 유기농 토마토를 과한 가공 없이 담았다는 쪽에 가깝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질감입니다. 눈에 보이는 토마토 조각, 진짜 채소가 들어갔다는 증거로서의 덩어리, 그리고 과하게 갈지 않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농도 차이. 바질은 위에 얹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스에 녹아든 방식으로 존재하는 편이고요. 성분표를 읽으면 유기농 토마토,
유기농 토마토 퓨레, 유기농 양파, 마늘, 바질, 소금, 후추처럼 대부분 알아볼 수 있는 재료들이 옵니다. 구연산이 하나 있더라도 이 경우는 병제품의 보존을 위한 흔하고 정당한 용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토마토가 못 낸 산미를 인위적으로 날카롭게 만들려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게 익히는 거죠. 클래시코와 같은 성분이 있어도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좋은 비교점입니다. 같은 5,000에서 7,000원대라도 성분표가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걸 이 제품이 잘 보여줍니다. 추천 두 번째. 병에 든 소스의 눈높이를 끌어올렸다고 자주 언급되는 소스, 라오스 홈메이드 마리나라입니다. 라오스는 후기에서 유독 자주 화제가 되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넓은 유통 때문이라기보다 열어서 맛본 사람들이 다른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알려진 쪽에 가까워요. 그 차이의 선당 부분이 성분표에 있습니다. 질감부터 다른 편이에요. 느슨하고 고르지 않으며 올리브유가 표면에 뜨고 토마토 조각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허브가 눈에 보입니다. 진짜 부엌에서 끓인 소스는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균일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맛의 시작과 중간과 여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성분표를 예로 들면 이탈리아 자두토마토, 올리브유, 양파, 소금, 마늘, 바질, 후추, 오레가노 같은 구성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한 설탕, 전분, 구연산, 천연향료, 대두유가 안 보이는 편이죠. 상온 진열대의 병제품에서 이 정도로 짧은 성분표는 드문 편입니다. 비결은 다시 토마토예요. 산마르자노 계열의 자두토마토는 수분이 적고 자연 당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자연 단맛 덕분에 설탕을 덜 넣어도 되고 자연 산미 덕분에 구연산을 덜 넣어도 되고 맛의 깊이가 있어 향료로 보충할 필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스 재료가 정말 좋으면 첨가물 목록이 구조적으로 짧아진다는 걸 성분표 한 장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만원 안팎이라 부담될 수 있지만 그 값은 대체로 토마토와 그 주변에서 대충하지 않겠다는 선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원칙을 가장 끝까지 밀어붙인 하나. 대신 부엌에서 딱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추천 첫 번째. 거의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서 첸짜리에 온 것. 첸토 산마르자노 유기농 토마토입니다. 이걸 다른 모든 것과 가르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건 완성된 소스가 아닙니다. 소스가 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첫 자리인 이유죠. 이건 이탈리아 아그로사르네세노 체리노 지역에서 재배됐다고 표기되는 산마르자노 토마토예요. 베수비오 화산 인근의 화산토, 그 배수와 미네랄 구성, 지역 기후가 결합해 다른 생업 토마토보다 자연이 더 달고 덜 시며 맛이 복합적인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라벨에 적힌 마케팅 문구라기보다 산마르자노 토마토가 오랫동안 전문 주방과 진지한 레스토랑에서 하나의 기준처럼 쓰여온 배경으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예요. 캔을 열면 차이가 맛보기 전에 눈으로 먼저 보입니다. 액체가 맑고 선명한 붉은색인 경우가 많고 과하게 갈거나 희석했을 때 나오는 탁한 색과 다르죠. 과육이 온전하고 씨가 그대로 있어서 수확하고 으깨 캔에 담은 것 외에 큰 가공이 없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맛도 순수한 편이에요. 설탕으로 둥글리거나 구연산으로 날카롭게 하거나 향료로 보충하지 않은 토마토 그 자체의 자연 단맛과 깨끗한 산미, 감칠맛에 가깝습니다. 성분표는 유기농 산마르자노 토마토, 유기농 토마토 주스, 소금. 대체로 3가지입니다. 바질 버전은 하나 더 붙고요. 10초면 소리내어 다 읽을 수 있는 목록이죠. 그리고 이 코너에서 드물게 외부 검증이 따르는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DOP, 즉 원산지 명칭 보호 인증이에요.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법적 분류입니다. 이 토마토가 지정된 지역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생산됐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인증이 유지되지 않죠. 라벨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 실제 책임이 따르는 외부 검증은 오늘 비교에서 흔치 않습니다. 정직한 단점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뚜껑만 열어 붓는 제품이 아닙니다. 팬에 마늘과 올리브유, 으깬 토마토를 넣고 20분쯤 끓이며 취향대로 간을 맞추는 손이 더 갑니다. 대신 그 끝에 남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통제한 소스예요. 10초 만에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3가지 재료 위에서 이 토마토를 기르기에 가장 알맞다고 알려진 곳에서 자란 재료로 만든 소스. 첸토가 첫 자리인 건 모든 걸 대신해줘서가 아니라 좋은 출발 재료를 주고 나머지를 여러분에게 완전히 맡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좁혀집니다. 파스타 소스 코너의 많은 설계는 여러분이 병을 뒤집어 뒷면을 읽기 전에 카트에 넣도록 되어 있다는 것. 색, 이름, 그림, 홈메이드, 정통, 수확한 같은 말들은 앞면의 인상을 만드는 데 쓰이고 그 인상이 강할수록 성분표는 덜 확인되죠.
이미 뭐가 들었는지 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잘 만들어진 상품의 일부입니다. 그 전략은 오랫동안 아주 큰 규모로 작동해 왔어요. 앞에 목록에 오른 이름들이 모든 매장에 있는 건 반드시 더 나은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자리를 잡았고 익숙해졌고 앞면의 약속과 뒷면의 성분표 사이의 간극이 구매하는 그 순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익숙함이 거의 언제나 이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 부탁은 딱 하나예요. 이 코너를 지날 때 카트에 넣기 전에 병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앞면 말고 열량 말고 성분표를요. 설탕이 앞쪽 5성분 안에 있다면 토마토의 자연 단맛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는 신호. 변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걸쭉함을 공정으로 보완했을 수 있다는 신호. 천연 향료가 토마토가 전부인 제품에 있다면 향을 따로 받쳐줬을 수 있다는 신호.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불법이나 위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면이 말하는 이야기와 뒷면이 말하는 이야기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식품학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병에 담아 한 끼로 판 것들의 목록을 넣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제품은 대체로 그 목록에 여러분이 안 봤으면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리가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지금 부엌에 오늘 이야기한 병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분표를 기준으로 비교할 대안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꿔볼 생각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뭘 집는지 보는 건 정말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분표 뒤집어 보기가 계속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코너에서 또 뵙겠습니다.